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에 있는 동안에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이제 그 발생을 갖다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했고 뭐 취임식도 했다. 약식으로 취임식도 했다. 그런데 취임식에 주한 미 대사도 부르지 않았고 주한 미군 사령관도 부르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저도 생각을 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주한 외국 사절들을 한 명도 부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미군 사령관도 안 부르고 주한 미 대사도 안 불렀다. 뭐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무총리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을 국무총리로 이제 지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장으로 이종석 뭐 교수라고 해야 되나? 이종석 전 안보실장이라고 해야 되나? 국정원장으로 지명을 했고 그 다음에 비서실장으로 사선에 강훈식 의원을 지명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강훈식 의원은 저하고 동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강훈식 의원이 그 온양 사람이에요. 아산에서만 사선 국회의원을 한 나이는 저보다도 한 7살 정도 미친 것 같은데 어쨌든 벌써 사선 의원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태어난 데가 온양 아산에 가면 용화리라고 있는데 지금은 용화동이 됐는데 거기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제 본적지가 용화동 아닙니까? 용화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어쨌든 그 강훈식 의원이 그 비서실장이 됐는데 국회의원 배지를 갖다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근데 보니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민주당 내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여권 내에서도 그렇고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평이 굉장히 그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이제 그 온양에 국회의원이 2분 계신데 한 명이 이제 강훈식 의원, 또 한 명이 복기왕 의원. 복기왕 의원은 저하고 이제 나이도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뭐 이런저런 온양 사람들한테 강훈식 의원 이야기를 강훈식 비서실장 이야기를 건너 듣고 그랬는데 평이 괜찮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뭐 만약에 제가 그 지난주에 한국에 있었으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을 텐데 뭐 이미 조금 이제 시간 지나갔으니까 왜 김민석 의원을 수석 최고위원인데 국무총리로 지명했을까요? 그 다음에 사선에 강훈식 의원을 왜 국회의원 아닌 사람도 많은데 배치까지 띄어가면서 비서실장으로 임명을 했을까요? 제가 봤을 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년에 김민석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지 않나? 내년에 강훈식 비서실장을 충청남도 도지사로 내세우지 않을까? 지금 서울시장 누굽니까? 오세훈 시장입니다. 오세훈 시장은 국민의힘이고요. 충청남도 도지사는 누굽니까? 김태흠 지사잖아요. 김태흠 지사도 국민의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때 민주당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은 그 내년에 서울을 탈환을 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좋겠는가? 김민석을 찍은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 시키면은 수석 최고위원인 것하고 총리하고는 좀 무게감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리급의 거물을 그 수도 서울의 시장 후보로 내세워 가지고 서울시장 가져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울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광역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 도지사로 비서실장 보낸다. 그러면은 유리하다. 이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은요 지금 뭐 당대표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싸울 그게 되나? 제가 봤을 땐 좀 한심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오히려 그냥 넉넉한 뭐 국회의원도 뭐 그 범여권인 거죠. 범여권 190석 정도 볼 수 있는 민주당은 벌써부터 내년 지방선거 준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민의힘은 진짜 선거에서 져 놓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년 지방선거에 이제 딱 1년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이 뭐 6월 뭐 9일인가 그렇잖아요. 내년 6월이면은 내년 지방선거가 내년 6월인가? 내년 6월일 거야 아마. 그러면 6월 지방선거니까. 그럼 딱 1년밖에 안 남았는데 지금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도 될까 말까 했는데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지금 민정수석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것 좀 띄워봐 주세요.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전 검사장을 유력하게 봤다. 이게 조금 지난 거예요. 6월 6일자 기사니까. 그런데 결국은 오광수 변호사님이 오광수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이 됐어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띄워봐 주세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통령이 오광수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낙점한 이유는 무엇이냐. 제가 봤을 때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하고 다른 것 같아요.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은 막 근사하게 보이는 걸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대표적으로 인사를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인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뭐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다 기억이 안 나도 2명은 기억이 날 거예요. 첫 번째 누구? 민정수석 조국. 두 번째 누구? 검찰총장 윤석열. 그런데 그건 뭐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교수를 서울대 법대 교수를 다른 자리도 아니고 민정수석에 딱 올리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 다음에 계속 좌천해가지고 이렇게 막 그랬던 그 윤석열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일약 발탁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지. 진짜 놀랐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윤석열 중앙지검장 윤석열 딱 하니까 와 이런 소리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그게 누구의 발등을 찍었나 민주당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요. 그게 다 바로 문재인 대통령 발등을 찍었다라고 생각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수 출신 그다음에 이렇게 명망가 출신 사람들한테 인기 좋은 사람 그런 사람보다도 민정수석이 어떤 자리입니까? 왕수석이잖아요. 거기는 일을 똑바로 하는 사람을 갖다가 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 아닌가? 믿을만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그런데 저 오광수 오광수 변호사님이 그렇게까지 유명한 분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검찰하면 누구 생각납니까? 우병우, 한동훈, 그다음에 남기춘, 누구 유명한 검사들 많이 있었는데 오광수 검사장은 검사장까지 하셨는데 제가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번 쭉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오광수 이제 지금부터는 민정수석이라고 하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의 그 캐릭터가 뭐냐면은 3가지 정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남원 출생이에요. 오광수 민정수석은 1960년생인데 1960년생이면 이재명 대통령보다 2살이 위인 겁니다. 2살이 더 형이에요. 그 다음에 고향은 전라북도 남원이고 고등학교는 전라북도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전주고등학교 갔잖아요. 전주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대학은 성균관대 법대 나와가지고 사시 28회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보다 나이는 2살이 위인데 그런데 사법시험은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1986년에 사시 붙었으니까 1987년에 사법연수원에 입소했을 거고 그러면은 1987년부터 지금 2025년이니까 38년 동안 38년직이에요. 딱 들어갔을 때 연수생 그때 300명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사법연수원 18기가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정성호 의원도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의원 그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에다가 그다음에 대법관도 여러 명 있고 그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그다음에 전임 민정수석이 김주현 수석이었는데 아마 김주현 수석도 그거였을 겁니다. 연수원 동기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봤을 때 오광수 민정수석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전라북도 출신이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고 그 다음에 제가 봤더니 오광수 검사장이 검찰 커리어가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부산지검에서 시작해가지고 쭉 가다가 93년부터 그러니까 3학년 그러니까 3번째 임지를 검찰은 3학년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초임을 부산, 2학년 때는 강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93년부터 서울지검으로 발령 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서울에 있었어요. 그래서 중앙지검에 있다가 그러다가 수원지검으로 갔는데 대검 중수부 파견이니까 소속은 수원지검이지만 실질적인 일은 대검 중수부에서 했고, 그 다음에 대전지검으로 소속은 또 바뀌었는데 다시 또 중수부 파견이 연결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대검 중수부 일을 한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검의 검찰연구관 갔다가 성남의 부부장 갔다가 그 다음 또 서울지검의 특수부 부부장도 하고, 그 다음에 인천의 특수부장하고 대검찰청의 중수이과장하고 중앙지검의 특수이부장하고, 이런 커리어가 쉽지 않은 커리어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뭐 지청장 승진하고 차장검사 승진하고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2012년도에 그 검사장 승진해가지고 검사장을 4군데서 하거든요. 그 대구고등검찰청의 차장검사, 이게 차장이지만 검사장 자리였습니다, 옛날에는. 그 다음에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법무부의 범죄예방정책국장까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고등검사장으로 승진은 못했지만 어쨌든 검사장을 4번이나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커리어를 쭉 보니까 검찰 그 특수 쪽에서 굉장히 아주 좋은 커리어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다가 2016년도에 개업했는데, 잠깐 그 다음 페이지 좀 띄워봐 주세요. 제가 쭉 찾아보니까 그 KBS에 서울지검 강력부 부부장으로 그 다큐멘터리 같은 거를 갖다가, 저게 뭐냐면 1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었는데 KBS에 무슨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검찰 관련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여러 군데 출연을 갖다가 하더라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요거는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뭐 범죄와의 전쟁, 뭐 조폭들 잡으러 갈 때 그때 이제 밑에 있는 그 후배 검사들이나 아니면 검찰 수사관들 보내가지고 뭐 체포하고 압수수색하고 그거를 갖다가 지휘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검찰청에서 서울지검 안에서 이제 헤드쿼터 역할을 갖다가 하고 사람들 이제 그 현장으로 보내가지고 보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광수 검사장이 검찰 내에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포스트를 갖다가 많이 했던 분이고, 그러다가 결국은 2016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020년에 법무법인 대륙아주에서 대표 변호사 역할을 하다가 그러다가 2025년 6월에 요번에 이제 민정수석이 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저 오광수 민정수석이 이런저런 그 사건들을 많이 했는데, 예컨대 YS 아들 김현철 씨 비리 사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담당 검사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제가 예금보험공사에 있었을 때 IMF 직후에 대우그룹 조사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예금보험공사에 아주 잘 나가는 아주 유능한 검사님이 4분이나 예보에 이제 파견 나와 있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했던 것들이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 이런 것들이었는데, 그 사건을 오광수 그 민정수석도 담당을 갖다가 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도 오광수 민정수석이 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이렇게 사가지 않았습니까? 그 사건의 주임 검사가 오광수 민정수석이었대요. 그런데 그때 그 위에 있었던 대검 중수부장이 누구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사진 좀 띄워봐 주세요. 박영수 특검이었다. 박영수 특검이 그 당시에 대검 중수부장 검사장 하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 매입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검사가 그게 오광수 민정수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 여권에서, 지금 여권이라고 하면 민주당 되겠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특히 조국혁신당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조국혁신당은 다 비례대표잖아요. 비례 넘버 1번이 누구였습니까? 박은정 의원, 검사 출신의 박은정 의원이었는데, 박은정 의원이 오광수 검사장이, 전 검사장이 민정수석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엄청나게 반발했어요. 박은정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친윤 검찰이 환호할 인사다. 그 다음에
황운하 의원,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은 뭐 출신입니까? 경찰 출신이에요. 그 울산지방 경찰청장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하고 무지하게 사이가 안 좋은 그 견원지간 같은 그러한 그 사람이 황운하 의원인데, 황운하 의원은 더 심하게 비난을 했죠. 그 오광수 민정수석은 검찰에 26년 동안이나 재직했던 사람이고 전형적인 특수통 검사다. 그 다음에 특수통 검사들 특유의 끈끈한 인간 관계를 벗어나기 어려울 거다. 더군다나 그 황운하 의원 생각에는 저 사람은, 그 오광수 민정수석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근무연으로 얽혀 있을 거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대조를 해보니까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근무했던 적이 딱 한 번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그 오광수 검사장이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 나이는 같거나 그런데 연수원 기수는 훨씬 빠르거든요. 연수원 기수는 5년이나 선배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이 막 그 대구 고등 막 이런 데로 막 좌천당하고 그랬을 때, 그럴 때 그 검사장을 했던 분이 누구였느냐? 대구지검의 검사장이 오광수였을 때, 그때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로 그 좌천되지 않았나? 그 시기가 그 시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대구로 좌천됐을 때는 검사들 중에 윤석열 검사하고 같이 밥 먹어주는 사람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근무연으로 직접적으로 근무연으로 얽혀 있다,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황운하 의원이나 박은정 의원이나 특히 이제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검찰 출신이 민정수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갖다가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뭐 이게 인사 잘했네, 박수 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민정수석은 제일로 내가 믿을만하고, 첫 번째는 로얄티죠. 윤석열 대통령 그 이야기 했대잖아요. 그 사람을 쓸 때 어떤 사람을 써야 되느냐? 그 충성심 강한 사람을 갖다가 써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은 로얄티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봐야 될 것은 뭐냐? 능력이다. 그런데 민정수석은 다른 사람, 뭐 교수나 뭐 시민단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누가 뭐라고 해도 민정수석은 검사장 출신이, 검찰 출신이 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학자 출신 민정수석은 검찰 장악을 할 수가 없다. 빙빙 돌다가 검찰에다가 당할 뿐이다. 대표적인 게 누구냐? 조국 수석 아니었느냐? 조국 민정수석 아니었느냐? 그 다음에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석에서 그 우병우, 연수원 기수대로 우병우, 윤석열, 한동훈 이런 사람들이 검찰 조직을 망친다고 비난도 했다고 하더라. 그 다음에 그 오광수 민정수석은 철학도 있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도 있다. 그러니까 민정수석으로 뽑아줄만 하다.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저는 저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제 이해는 된다, 그런 생각은 드는데, 그런데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석연치 않은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민정수석 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아요. 너무 기수가 높아요. 나이도 나이지만 너무 기수가 높아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그 민정수석은 그 법무부 장관보다는 그 연수원 기수가 낮은 경우, 그러니까 결국은 청와대 참모니까 검찰총장보다도 더 밑에 있는 후배가 민정수석 하는 게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오광수 민정수석은 연수원 18기니까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이 연수원 26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우정 총장은 임기가 있으니까 임기 2년을 다 채울지, 아니면 그냥 중간에 정권 바뀌었으니까 물러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심우정 총장 26기보다 훨씬 더 고참인, 훨씬 더 선배인 사람이 민정수석으로 있다. 물론 심우정 총장하고 지금 민주당 정권하고 이게 협력해가지고 뭘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법무부 장관 만약에 그 법조인 출신 특히 검찰 출신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아마 민정수석 그 오광수 민정수석보다 후배를 갖다가 뽑게 될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이례적인 것이다. 일단은 그런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법무부 장관을 비법조인 출신에서 뽑겠다라고 하면 뭐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민정수석하고 지금 검찰 일선에 있는 검사들하고 최소한 아무리 그 최고참 검사들하고도 거의 그 1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검찰의 힘을 그냥 왕창 뺀다. 뭐 검찰 갖다가 유명무실하게 만들겠다. 옛날 같이 검찰이 그렇게 중요한 그 조직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밑에 있는 검사들하고 같이 일할 것도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그 뭐라 그럴까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을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거는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은 너무너무 고참 아닌가?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그래도 두 살이 그 위니까 선배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는 조금 이례적이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지막 그거 좀 띄워봐 주세요. 그 마지막 신문 기사.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그 2016년에 이제 검찰에서 나와가지고 개업을 한 다음에 계엄이 아니라 개업을 한 다음에 몇 군데 거쳐가지고 2020년에 우리나라 10대 로펌 안에 드는 대륙아주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갔습니다. 그게 2020년이었거든요. 2020년이었는데 그런데 대륙아주에서 근무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었어요. 김용현 장관이 그 2021년부터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이 대표 변호사 물론 이제 그 대륙아주에는 대표 변호사가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다는 이야기죠. 어쨌든 그런데 그 좀 독특하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3스타로 예편한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로펌에 딱 1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경호처장으로 가기 직전까지 로펌의 고문으로 재직했었는데 그 로펌이 어디였느냐? 그게 대륙아주였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로펌에 있을 때 그때 대표 변호사였던 사람 중에 하나가 오광수 민정수석이고 그 인연으로 인해 가지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금 그 뭐 수감되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재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디서 그 어느 로펌에서 그걸 봐주고 있었느냐? 그게 대륙아주였어요. 왜 대륙아주였느냐? 본인이 거기에 그걸 했었으니까 고문을 했었으니까 이런저런 인간적인 인연도 있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대륙아주에서 그 김용현 장관을 지금은 안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처음에는 대륙아주에서 김용현 변호사를 그 변호인을 그 맡았던 그 로펌이 대륙아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뭐 인연이라면 인연인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그 민주당이나 범여권에서 굉장히 그 오광수 민정수석 그 발탁을 굉장히 반대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한다면 하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오광수 민정수석 카드가 어떤 식으로 작용하게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 오광수 민정수석은 처신하는 게 쉽지는 않을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26년 동안이나 몸담았던 그런 조직을 어떻게 보면 뭐 난도질하는 그런 역할을 민정수석으로서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니까 검찰 출신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을 엄청나게 또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런 모습을 오광수 민정수석이 보여주나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그 제가 봤을 때 이제 이재명 정권이 시작이 됐고 그 다음에 총리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수석들까지 이제 좀 있으면 이번 주나 뭐 해가지고 그 내각의 인선들도 다 이제 시작이 되겠죠. 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